고객 관계. 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맨 처음에 고객 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 펜을 일단 하시고, 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 관계가 기업에게 주는 이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건 여기서는 기업에게 주는 겁니다. 기업에게 주는 이점이 있고 그 고객에게 주는 이점이 있어요. 그거 차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당연히 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죠. 서비스 요청 단계의 간소화. 기업이 이러면 안 되죠. 고객에게 주는 이점입니다. 저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자, 기업의 입장에서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고객 확보를 위한 추가 노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죠. 기업은 언제나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굳이 공부하지 않으셔도 그죠? 우리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려면 고객의 소리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이 필요하게 되며, 이중 자, 미스테리 쇼퍼입니다. 미스테리 쇼퍼. 미스테리 쇼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손님이 고객인 척, 아니 손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모니터링 요원이 고객인 척하고 업장에 가서 뭐 직원들이 서비스를 잘하고 있나 이런 걸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의 소리를 청취할 수는 없죠.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 관계를 쭉 보겠습니다. 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태도에 따라 고객이 이제 이런 것들을 결정한다. 접점 직원의 특별한 행동, 이런 게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문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쭉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요런 것까지, 요런 거 중요합니다. 진정성, 뭐 상호 이해, 능숙도, 이런 거. 고객 관계는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맨 처음에 고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고객이 이제 우리 기업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고객은 이탈하고 그 이탈된 고객을 다시 재확보하는 과정, 회복하는 과정, 이렇게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얘기합니다. 커스터머 어퀴지션 코스트. 고객 한 명당을 기준으로 신규 고객을 획득하는 데 소요되는 직접 비용도 들어가지만 간접 비용도 들어간다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당연히 경쟁이 심해지면 획득 비용도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 충성 고객을 확보하는 게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데 드는 돈보다 훨씬 이익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뒤에 또 나오고요. 자, 관계 효액입니다. 효액이라는 거는 보상과 도움이라는 뜻이래요. 네이버 사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가짐으로써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얻는 이익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쭉 나뉘어져 있죠.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고객화 효익,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나뉘어진 거에서 쭉 섞어놓고 뭐 다음 중 경제적 효익이 아닌 것은, 사회적 효익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만들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용들을 익히셔야 됩니다. 뭐 심리적 효익 같은 경우에는 제공자가 주는 안정, 그래서 불안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것들 다 읽어보셔야 돼요. 굳이 읽어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내용들은 긴 설명을 드리지 않고 꼭 읽어보시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고객관계에서 얻는 상호이익. 마찬가지죠.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게 기업에게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고객에게 주는 이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에게 주는 이점은
고객 관계, 아까 서비스 제공 단계가 간소화되는 겁니다. 기업에게 주는 이점은. 그리고 고객에게 주는 이점은 서비스 요청 단계가 간소화되는 거고요. 직원에게 주는 이점은 요 두 개에서 기업에게 주냐, 고객에게 주냐, 요런 차이점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고객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교환 관계입니다. 경제적 교환 관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쭉 섞어 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경제적 교환 관계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업, 고객, 기업, 종업원의 관계는 경제적 교환 관계이며 사회적 교환 관계이다. 이게 답인데요. 왜 아니냐면 기업과 종업원의 관계, 기업과 고객 간의 관계는 다 경제적 교환 관계일 뿐입니다. 사회적 교환 관계라고는 볼 수 없어요. 뒤에 바로 설명드릴게요. 자, 교환 관계입니다. 기업이 있고 고객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과 고객, 기업과 직원은 경제적 교환 관계입니다. 뭐 고객이 물건 사면 기업에게 돈 주고, 기업은 돈을 받는 대가로, 경제적인 걸 받는 대가로 고객에게 물건을 내어주고, 일한 대가로 돈을 받고, 돈을 받은 대신에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건 다 경제적 교환 관계입니다. 하지만 고객과 직원과의 관계는 뭐 직접적으로 돈이 오고 가지 않잖아요. 요거는 사회적 교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교환의 중요한 핵심 요소는 정보 제공이다 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역량에 따라 달라진다. 최초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대인 매력, 그러니까 외모라든가, 어머 저 직원 너무 잘생겼다라든가, 뭐 이미지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환이 촉진되지만,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서는 인간성으로 승부해야죠. 이런 거, 인간관계 능력, 대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크게 발휘한다. 자, 그 다음에 파워가 나옵니다. 이거는 굳이 크게 내용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알아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기업과 고객 간에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객들도 직원들도 기업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파워의 불균형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적으로 파워를 끌어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워의 유형들은 보상적 파워, 강제적 파워, 정보 파워.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오면 많이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정보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중거적 파워, 합법적 파워, 전문적 파워, 이렇게 쭉 나눠볼 수 있다. 내용이 크게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없어서 그냥 잘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자, 고관여 상황에서 구매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경우 주변 학생은 차가운 색이 적절하다. 고관여 상황이잖아요.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구매라는 얘기입니다. 저관여, 신경을 그냥 많이 쓰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구매해도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시간이 필요할 때는 차가운 색이 적합하다. 그러니 요거는 틀린다. 특별한 목적이나 판매 권유 없이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전화를 거는 거, 이런 거 해피콜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관로해서 넣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우리 시험에서 연결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결형 문제는 예시가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런 관로들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연결짓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연결형 문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수준에서 이걸 하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고객 구매 사이클입니다. 첫 번째 인지, 최초 구매, 구매 후 평가, 재구매 약속, 재구매 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거를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다음 차례 뭐냐, 이 다음 차례 뭐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이 다음 차례가 뭐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걸 쭉 다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다 외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내용을 대강 알고 있으면 얘가 그러니까 EX로 나오는 1번부터 우리 오지선자니까 1번부터 5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 다음 차례 뭐냐 하는 거는 얘들이 그냥 들어옵니다. 1번에 뭐 구매 후 평가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만족과 불만족을 평가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충성 고객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그걸 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구매 후 평가를 하면서 만족하게 되면 재구매가 되고 재구매 약속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재구매로 간단 말입니다. 이 재구매가 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충성 고객이 된다는 얘기인데 다음 중 뭐 여기 구매 단계 중 고객 구매 사이클 중 고객이 충성 고객화 될 수 있는 단계는 어디라고 볼 수 있는가 하면은 답이 이게 예시로 나온다고. 1번 재구매, 2번 재구매 약속, 3번 최초 구매 단계, 4번 인지 단계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답은 재구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예시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문장 전체를 읽어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아까 이렇게 쭉 구매를 했습니다. 그죠? 구매를 하고 이제 만족, 불만족하고 재구매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데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구매 후 부조화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막 구매 결정 정말 큰 걸 샀어. 차를 한 대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차를 잘 산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거 구매 결정이 중요한 것일수록 취소하기 힘들수록 부조화는 심해진다. 그리고 내가 구매 전에 고려했던 상품군이 너무 많아. 이 차는 뭐 연비가 좋고 이 차는 뭐 디자인이 예쁘고 이 차는 뭐 내 친구가 추천해 줬고 뭐 경쟁 상품의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내가 선택 안 했는데 그거 할부 뭐 이자도 안 내고 세일도 너무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조건이 좋을수록 부조화는 심해진다. 구매빈도 낮을수록 또 부조화도 심해진다. 이럴 때 기업에서는 자사제품의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거. 그러니 막 자동차 브랜드에서 광고를 할 때 굉장히 사회적 유명 인사들이나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을 모델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지도와 매력을 우리 차와 이렇게 결합시키는 겁니다. 같은 선택을 한 다수를 증거로 제시해 심리적 안도감을 준다. 충분한 시간을 준다. 그리고 해피콜 같은 걸 한다. 구매 후 부조화를 줄이기 위해서.